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확대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미국 바이오시밀러 29개 승인 및 20개 시판 중 FDA 더 경쟁력 있는 시장 구축 위해 노력할 것. 결국은 미국 시장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죠. 유효성은 동일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바이오시밀러를 안 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빅파마와 사보험 간의 연결고리가 무척 강했죠.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대세이자 미국에서도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FDA에도 제품 개발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라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미국 FDA 자넷 우드코 국장 대행이 최근 미국 의약품 접근성 협회에서 2021 액세스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바이오시밀러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재차 천명한 것이죠. 우드콕 국장 대행에 따르면 94개 프로그램이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고 29개 바이오시밀러를 승인했고 20개 현재 판매되고 있고 오리지널 의약품 43개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논의하는 회의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2018년 7월 바이오시밀러 시장 강화 정책이 발표됐을 때 12개 제품이 승인되고 4개 제품이 시판 중이었던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며 미래는 더욱 밝아 보인다. 우드콕 국장 대행은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더욱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을 구축하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 1800조, 이 중 케미칼 1200조, 600조 바이오약품 시장입니다. 이 의약품 시장 중에서 무려 50% 이상이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선점을 해나가면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셀트리온은 기존 3마, 이 중 램시마와 트룩시마가 선전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확장성이 더 가능하죠. 그렇지만 앞으로 나오는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레키노라,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스텔라라, 프롤리아, 아일리아, 그리고 줄줄이 나오는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유럽과 미국을 침투해 나가서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제 매출액 1.8조라는 거죠.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시작입니다. 셀트리온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유플라이마 임상 3상 결과 발표. 52주 동안 임상 3상을 진행하면서 유플라이마의 유효성, 약동학, 면역원성을 포함해 전반적인 안정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유플라이마 투약군, 휴미라 투약군, 휴미라 투약 후 26주부터 유플라이마로 교체 투약군 등 3군에서 모두 1년간 유사한 유효성 및 약동성, 안정성 결과를 확인했다. 또한 교체 투약 후 항체 생성에 따른 면역원성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등 3군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정리하면 셀트리온은 임상을 통해서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가 투여하던 환자가 유플라이마를 투여해도 유효성과 안정성이 유사함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제가 유플라이마에 대한 경쟁력은 계속 언급을 드렸고요. 이제 확대되는 적응증을 봤더니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건선 등 휴미라가 보유한 모든 적응증에 대해 유플라이마의 판매를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죠. 자, 이거 좀 잠깐만 언급하고 가면은요. 기본적으로 3대 자가면역질환, 유플라이마, 자가면역질환,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관절을 공격하면 루마티스 관절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을 공격하면 염증성 장질환이 된다는 거죠. 염증이 과도하게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쵸? 강직성 척추염, 얘 같은 경우에는 척추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항체가 블로킹해서 막아버린다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레키노라주를 포함해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의 활약이 무척 기대가 되죠. 셀트리온 미국 허가 케미칼 18개, 제네릭 매출 본격화, 올해 4개 품목 FDA 승인, 셀트리온 USA 1분기 17억 달성.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케미칼 의약품이 2018년 1월 1일에 18개로 늘었다. 제품 라인이 늘어나면서 케미칼 의약품 매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제가 어제 철 중독증 치료제 데페라시록스, 이게 FDA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케미칼 의약품이 라인업이 다양화되면서 올해를 분기점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셀트리온 USA가 케미칼 약품 매출을 담당하는데 2019년 19억 원, 2020년 24억 원, 2021년 1분기에만 1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분기 누적 매출이 지난해 매출을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결국 셀트리온은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의 일환인 이 미국에서도 케미칼 약품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국내에서는 그 누구도 미국에서 제네릭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죠.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개척한 정신으로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나중에 케미칼 약품으로도 조단위 매출을 일으킬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아시아의 다케다 사업부에 18개 제품을 인수했죠.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로 가기 위해서 셀트리온 현재 항체 바이오 시밀러 여기서 캐시카우로 창출을 해서 바이오 신약에다 투자를 하잖아요. 그쵸? 바이오 베터 여기에 막 투자를 해요. 캐시카우 창출을 해서. 그리고 케미칼 라인업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판 체제를 전 세계적으로 북미를 제외하고 이제 북미도 당연히 진행을 하겠죠. 직판 체제를 갖고 있고요. 연구, 개발, 생산, 인프라까지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쵸? 이제 케미칼도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는 소식이 들려오리라 생각을 해요. 셀트리온 미국 허가 케미칼 약품 18개 제네릭 매출 본격화. 올해 4개 품목 FDA 승인 셀트리온 USA 1분기 17억 달성.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케미칼 약품이 2018년 1, 5일에 18개로 늘었다. 제품 라인업이 늘어나면서 케미칼 약품 매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어제 철 중독증 치료제 데페라시록스 이게 FDA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셀트리온 그룹의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의 일환이죠.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은 그 누구도 미국에서 제네릭 약품 판매할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죠. 셀트리온이니까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FDA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아시아의 다케다 사업부에 18개 제품을 획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은 앞으로 케미칼 약품도 계량신약과 제네릭을 포함해서 30개에서 50개까지 확대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에서 캐시카우, 현금을 벌어서 바이오 신약과 베타에 투자합니다. 그쵸? 그리고 직판 체제를 강화하죠. 북미 시장을 제외하고는 다 깔려 나가고 있고 북미 시장도 결국은 개척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빅파마로 가기 위해서는 케미컬 약품도 반드시 필요해요. 라인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연구, 개발, 생산, 임상, 허가까지 이 부분을 다 직접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죠? 어제 제가 이 4가지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도 셀트리온이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구력과 기술력과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결국은 불허합니다. 주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독일 연구진 셀트리온 램시마 코로나19 효과 유럽 이상 돌입. 램시마가 코로나 중증 치료제로 유럽에서 이상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에서. 예전에 영국에서 진행 중이었던 것 같은데 독일이 소식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중증 치료제를 허가난 걸 보게 되면 렘데시빌이죠. 그쵸? 그리고 덱사메타손. 얘는 약물 재창출. 얘는 약물에 대한 효능에 대한 논란이 참 많기도 하고 이 덱사메타손, 이 부작용, 스테로이드질에서 부작용이 무척 심하죠? 그래서 염증이 과도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중증으로,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면 이 상기도 목을 지나서 결국 폐로 가게 되면서 이 자가면역 질환,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병이 되는 이 폭풍 사이토카인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막 그 혈전으로 가게 되면서 장기가 파손되기도 하고 후유증으로 가기도 하면서 무척 생명에 위협을 받죠. 그리고 회복되더라고 하더라도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장기가 파손돼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는 그런 무척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램시마가 자가면역 질환,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병이 되는 이 병에 대해서 이 폐에 있는 나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블로킹해서 막아버리라고 투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램시마는 바이오의약품 항체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약물 재창출이니까 이 라이덤 하나가 강화가 된다고 한다면 참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셀트리온에 기본적으로 이게 정상 속도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제품으로서 또 하나의 라이언을 갖고 간다고 한다면 셀트리온에게 굉장한 경쟁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날짜 한국경제신문 보고 갈게요. 주식 투자하면서 경제신문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큰 흐름, 산업의 큰 흐름과 이런 줄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의 근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옆에 보게 되면 금리, 유가, 환율이 나오죠. 예전에 그리고 지금도 금리, 유가, 환율은 거시경제를 보는 3대 지표거든요. 거기에 증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대한 데이터가 차근히 쭉 계속 쌓이면 경제의 근력을 키우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은요 최대 주주 구성원을 보게 됐을 때 이 대기업들이 대부분 주주 구성원이에요. 이 중 최대 주주가 현대차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기업 편향적인 신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경제의 큰 흐름을 보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신문을 털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문 1면에 장투 대 단타 1년 수익률을 비교해봤더니 장투가 47% 대 단타 17%, 장기 투자의 힘이라고 메인 기사에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돈 버는 습관, 금리 인상에 대비해라.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5월 수출 45% 늘며 32년 만에 최대 증가. 요건 다 반영됐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1000,000 단타친 20대 70만원 벌 때 우량주 묻어둔 60대는 20대 남자 중소형주 투자 수익률 낮고 우량주 묻어둔 50대 60대는 50%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회전율을 봤죠. 사고 파는 회전율이 50% 미만은 적을수록 6개월하고 1년 수익률이 높았다. 6개월은 15.6%, 1년 수익률은 47.8%. 오래 묻어두면 더 수익률이 크다는 거죠. 50에서 300%는 회전율 11.7, 45.3%, 300% 이상은 0.7에서 17.5% 가장 낮았다. 젊은 층 대박 노리고 변동성 큰 레버리지 고퍼스 등 배팅, 잦은 거래로 손실의 수수료까지 최근 6개월은 마이너스. 장타족들은 삼성전자, 카카오 등 선호, 100% 넘는 수익도. 지금 우리가 올해 셀트리온이 주가 좀 하락폭도 있었고 주가도 좀 지지부진하고 호재가 나오는데도 주가가 못 가는 것 같고 왠지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 같고 그쵸?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항상 제가 정말 방송 때마다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은 반드시 시차를 두고 주가를 반영합니다. 큰 그림에서 본다면 셀트리온은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라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매출액 1.8조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겠지만 셀트리온의 본질적인 펀더멘탈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롤모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점에서 고점 성장폭을 본다고 한다면 무려 950배가 갔습니다. 950배. 셀트리온도 이제 공매도가 떠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우리가 시차를 두고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주분께서 좋은 글귀를 남겨주셨어요.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장투, 복리, 스노우볼 효과. 천안님께서 남겨주신 거고요. 주주님들 답답하고 지루했던 5월이 가고 어느덧 6월이네요. 모두가 한결같이 실적이 크게 개선되리라고 예상하는 하반기가 바로 코앞이니 6월은 5월보다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견디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워렌 버핏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올린 한 중년 여성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기억들 하시는지요? 2008년쯤인가 약 5만 유안, 850만 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한 후 계좌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채 해외에서 장기 거주를 하게 되었다죠. 귀국을 해서 13년 만에 증권사를 방문하여 확인해 봤더니 무려 100배가 넘는 500만 위안, 약 8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다는데요. 자금력도 없고 정보력도 부족한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 살벌하게 그지없는 이 주식판에서 어떻게 투자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줄을 말해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점을 찍고 하락할 때마다 그때 팔 걸, 또는 그 가격이 다시 오면 뒤도 안 바라보고 팔겠다며 이전 고점에서 팔지 못한 걸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주식 투자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 셀처럼 꾸준히
성장해 가는 종목에 있어서는 그때가 결코 영원한 고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어느새 주가는 그때의 그 가격대를 훌쩍 넘어서 있곤 하지요. 특히 37만원을 찍었던 주가가 2년여에 걸쳐 13만원대까지 하락을 했을 때는 솔직히 저도 그런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주가는 1년 반도 채 안 되어 37을 넘어서 40을 찍었지요. 그리고 지금은 또다시 27만원대로 주저하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때 그 가격에 팔지 못했던 걸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그 40이 셀에서는 다시 보지 못할 넘사벽의 최고점이 되고 말까요? 절대 아니죠. 이 40은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에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시차를 두고 반드시 반영할 겁니다. 글쎄요, 귀신이 아니고서야 누가 어찌 알겠습니까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결코 아닐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셀이 이미 성숙기나 쇠퇴기에 접어든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초기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래 들어서 이곳 게시판에서는 조금만이라든지 참고 기다리자와 같은 말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도 이 시점에서는 주주님들께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아무쪼록 힘들 내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굳이 셀트리온을 매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을 수익을 실어야 될 그 시기는 각자의 목표마다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원칙은 폭발적인 성장이 멈춰지는 그때, 성장해서 같이 줄어가는 그때가 저는 셀트리온을 정리할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전까지 우리가 꿈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이 고통과 그리고 이 스트레스와 이 모든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한 발짝 물러나서 힘을 빼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본업과 투자 그리고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일에 여유를 갖고 투자하시면서 장기간 큰 흐름에서 본다고 한다면 반드시 드림 컴트루 할 수 있습니다. 희망 회로가 아니라 현실 회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그 주인이자 뼈대이자 프레임놈이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고 앞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훨훨 수출 석 달째 사상 최고치 5월 수출 32년 내 최대폭 증가. 당연하겠죠. 전세계 경기가 전세계 중앙은행의 저금리와 과도한 재정정책, 막대한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렇게 부채를 많이 일으킨다고 한다면 경기는 확대되는 게 당연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놈만 이제는 살아남죠. 그 중심에 바로 셀트리온이 있을 거고요. 이제는 진퉁과 짝퉁이 구별되겠죠. 또 하나, 경기가 확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이슈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경기의 확대, 경제 성장률의 성장, 그리고 고용, 여러 가지. 고용이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다시 또 물가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부터는 실적이 좋은 놈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값싼 전기료, 집에서 비트코인 채굴하는 아르헨티나. 최근에 비트코인이 엄청난 광풍을 몰고 왔죠. 이 비트코인의 뜻이요, 비트가 우리가 컴퓨터에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뭐 펜티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뜻이에요. 이 비트, 디지털 단위의 최소 단위의 0과 1의 이집법, 조화입니다. 여기에 이제 코인, 디지털 돈이 들어간 건데 사실 이 블록체인이 설계도고요. 비트코인이 결과물이거든요. 이 블록체인이 금융에 적용된 게 비트코인입니다. 사실 달러가 미국 중앙은행이 무제한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를 했죠. 그렇게 달러를 많이 찍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찍어내는 폭에 비해서 달러에 대한 가치나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물건의 가격이 그렇게 많이 폭증하진 않았죠. 그래서 달러로 더 이상 못 믿겠다 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변동폭이 무척 심합니다. 이게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제 또 암호화폐나 그 안에서 화폐가 되고 AR, VR의 적용이 블록체인이 적용이 되면서 또 확대가 되는 추세에 있죠.
따로 노는 게 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자산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주식, 부동산, 채권, 원자재, 환,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쭉쭉쭉 뻗어나갈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쭉쭉쭉 연결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차근히 제가 같이 한번 또 언급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틈틈이. 어제 날짜 기사인데요. ABL 바이오 올해만 항암제 3건 임상 돌입. 그래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단일 클론 항체가 아니라 항체 하나에 양팔에 항원 2개를 잡아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래서 뭐 올해 미국 2건, 국내 1건, 일상 승인 해서 신약 개발에 전력 투구하겠다. 이중항체 치료제 국내 선두주자, 내년 신약 후보물질 3종 임성 추가, 뇌질환 치료제도 개발에도 도전장 하면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겠죠?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에이벨 바이오, 레보캠 바이오, 그리고 뭐 알테오젠 이런 것도 잠깐 보게 되면요, 얘네는 기대감, 물론 실제로 이제 기술 수출을 하죠. 에로로 하는 많은 기업이에요. 근데 잠깐 보고 갈게요. 참고해야 될 만한 사항이 있는데, 에이벨 바이오의 시가총액이 1조 가까이 돼요. 9,666억 원. 최근에 많이 하락해서 그런 거고요. 1조 가까이 됩니다.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매출액, 영업이익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 이제 막 계속 투자가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 이 신약에 대한, 이 제품에 대한 임상이 추가적으로 1상, 2상, 3상으로 갈수록 단계별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사실 셀트리온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은 실제로 제품화를 시켜서 캐시카우를 창출한다는 거죠. 램시마 SC도 결국 바이오 베터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를 하고, 이 부분이 레케노라즈도 신약으로 개발을 완료했잖아요. 이게 다른 바이오 기업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나고 있다는 게 명백한,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레보캠 바이오도 보고 갈까요? 레보캠 바이오가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 돼요. 최근에 얘도 좀 많이 빠져서 이 상태거든요. 그런데 얘도 매출액, 영업이익, 수익을 봤는데 매출액이 100억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는 거죠. 기술력이 굉장히 ADC 기업, 항체약물 결합체에서 굉장히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얘도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 숫자로 찍어내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며 결국 셀트리온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실적을 찍어내는 기업은 주가가 늦게 반영되겠지만, 하지만 시차를 두고 반드시 우리가 동행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바이오진 14조 치매 치료제 시장 열가, 알츠하이머 신약 아두카두막, 심사기간 3개월 연장 끝에 7일 FDA 최종 승인 판가름, 삼성바이오 CMO 가능성 주목. 드디어 이제 뇌질환, 그쵸? 알츠하이머, 파킨슨을 포함한 뇌질환, 이 중 세계 최초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이죠. 이 부분은 이제 진행될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치매도 이제 인류가 드디어 도전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CMO 얘기도 계속 나오네요. 이 바이오젠, 이꼬르,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저는 그냥 바이오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꼬르 바이오젠. 그냥, 그리고 바이오젠의 CMO가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까요? 어쨌든 이제 이 치료 시장이 열릴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해 보면 되겠죠.